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융합에서는 도대체 어떤 주된 이슈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에 지나가시게 되면 어떤 이슈를 연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 내부에 터뷸런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학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아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을 여러 번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히트 컨덕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디퓨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이 열이 빠져나가는 계수, 이 확산 계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우리도 토카막 내에 있는 플라즈마가 있다고 치면 이걸 가열했을 때 그리고 가열을 껐다 그랬을 때 얼마 만에 이 온도가 식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의 토카막에 있는 플라즈마는 이걸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플라즈마 터뷸런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커피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커피에 여러분이 커피를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탕을 넣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정육면체 설탕을 넣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에 정육면체 뭐 큐빅 이제 설탕을 넣으시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있죠. 그건 바로 젓습니다. 이렇게 저어줍니다. 사실 커피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이 큐빅의 설탕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녹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못 참고 우리가 이렇게 저어주죠. 바로 터뷸런스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터뷸런스를 만들어주면서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터뷸런스를 만들어주면서 이 설탕이 잘 퍼져나가요. 확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설탕이 퍼져나가기도 만들어주지만 역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 커피가 빨리 식어버리겠죠 또한. 자, 이게 바로 확산을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확산을 어, 늘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핵융합 플라즈마 안에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밀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리고 또한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 플라즈마 내부에도 터뷸런스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어주지 않는데도 이 토카마 플라즈마에 스스로 터뷸런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도를 높여주고 싶어도 이런 터뷸런스가 생겨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토카마 플라즈마를. 그러니까 온도가 막 식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터뷸런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렉트리컬 포텐셜 뭐 이렇게 퍼터베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터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결되면 가운데에 원래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이런 줄들을 따라 가지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열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입자들이나. 그래서 온도가 여기 위에서 좀 이 가운데서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따라서 나가면서 식어버리는 거죠. 바깥은 온도가 낮으니까 식어버려요. 자, 그래서 템퍼레처 프로파일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중앙부예요. 중앙부 0부터 시작해서 1 가장자리까지 보시면 0부터 1까지 보시면 이 원래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도가 높고 갈수록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열해도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들을 또 발견했죠. 이런 터뷸런스를 만약에 우리가 제어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여기서 쫙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터뷸런스가 줄어들게 되면서 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줄무늬들이 쫙 있었죠. 연결이 되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리면 열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겠죠. 그래서 이런 터뷸런스를 잘라주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 터뷸런스를 어떻게 줄여줘서 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나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998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이로키네틱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터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이덱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미국 10대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로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톡감의 모습이고 원형 플라즈마라고 가정할게요. 단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터뷸런스입니다. 자라면서 내부에 있는 온도가 확 여기 따라서 다 식어버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잘리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잘리면서 이 선이 연결됐던 선이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뷸런스가 여기서 굉장히 약화되면서 온도가 이 부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터뷸런스를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원하는 시간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국부적으로 아까 일어났던 플라즈마 터뷸런스와 달리 이거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불안정성입니다. 아까 터뷸런스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뉴트럴 빔 인젝션 중성입자 가열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열을 쫙 해주게 되면 베타 이건 플라즈마 뭐 압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온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느 피크 값에 도달하게 되면 아 이게 너무 온도가 올라갔어. 플라즈마 스스로 불안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온도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저넌스 히팅 케이스타에서 최초 플라즈마를 만들었던 이 히팅을 사용해서 국부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겼던 위치에 그걸 쏴주게 되면 보시면 다시 온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면 온도의 이제 변화량인데요. 보시면 온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때 불안정성이 딱 생겨서 온도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불안정성 위치에 가열 또는 전류를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온도가 줄어들었던 게 사라지고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가열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플라즈마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피크 값이 되면 갑자기 불안정성이 딱 생겼죠. 보시면. 자, 갈라졌어요. 로컬하게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로컬하게 불안정성이 생긴 위치에 가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명 방식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다시 봉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불안정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원래대로 온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토카마 플라즈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불안정성 중에 하나인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는 불안정성입니다. 이걸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커런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적은 양의 파워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불안정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불안정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카막의 가장자리에서 생기는 불안정성인데요. 플라즈마의 가장자리에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에지 쪽에서 생긴다라고 해서 에지 localized mode 가장자리에 국부적으로 생긴다 해서 localiz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ELM, 엘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불안정성도 생깁니다. 자, 보시면 이쪽 이제 영국에 있는 마스라는 장치에 있는 모습인데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자, 보시면 플라즈마가 반짝반짝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반짝반짝거리죠. 와, 크게 터지기도 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이게 뭐냐면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지금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성이 생기면 갑자기 반짝반짝 한다는 건 뭐냐면 플라즈마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이 자기장 선을 따라 가지고 보통 이 위나 아래로 가서 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버터라고 말하고는 이 가장자리 영역, 이 재료에 굉장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터와 같이 큰 장치,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큰 장치에는 이런 불안정성이 생기면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성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Vertical Displacement Event라고 해서 VDE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겨서 플라즈마 디스럽션, 붕괴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걸로 여러분 보시면 한번 번쩍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위로 올라가 버렸죠. 자, 그 다음 이제 안 보여줘요.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보시면 이 플라즈마가 다 가서 여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재료에 굉장한 히트 플럭스, 파티클 플럭스가 생기고 뭐 레디에이션도 나와서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특히 이 가장자리에서 생겨나는 이 불안정성은 플라즈마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될 것인가가 또한 큰 이슈고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했고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루틴하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또한 이슈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디스럽션이라는 현상, 지금 디스럽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플라즈마 위를 가서 꽝 때리는 디스럽션이 발생했었죠. 이 경우는. 자, 어쨌든 이런 디스럽션 생기면 안 돼요. 리액트에서는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디스럽션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막을 것인가? 또는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이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해서 막거나 또는 생기더라도 이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또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핵융합이 마치 토카막에 있는 플라즈마가 마치 태양열차와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지하철 같이. 이 철길을 닫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철길이 플라즈마가 닫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트라는 부르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Z 장치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 플라즈마가 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기를 닫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열이 가해질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데도 이제 닫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밝게 빛나는 것들이 바로 플라즈마가 벽에 닫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히트 플럭스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보는 장치는 이제 토스프라는 장치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이제 웨스트라는 장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좀 밝아지면서 이게 열이 많이 가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이렇게 토카막 내부의 재료에 어떻게 지금 열이 가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이런 히트 플럭스가 가해지는데 이 플라즈마와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월 간의 인터랙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임퓨리티들이 불순물들이 플라즈마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플라즈마는 이 불순물들을 때리면서 전자들이 때려가지고 이온화를 시키고 뭐 하면서 레디에이션을 내서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온도는 식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물이 플라즈마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플라즈마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될 듀티륨과 트리튬은 사실 있어야겠죠. 근데 이 불순물들이 들어오면서 퓨얼의 퓨리티가 떨어지게 되겠죠. 순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핵융합 파워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즈마의 월 간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핵융합 기초 강의에서도 이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재료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핵융합 DT 반응 경우에는 중성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성자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일단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중성자가 발생을 하면 자기장이 가둬지지 않고 토카막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월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중성자가 이 재료를 방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액티베이션 시키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의 문제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 뭐 디스로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재료의 구조를 바꿔놓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료의 구조도 바꿔놓게 되고요. 라티스 구조를 바꿔놓는다든지 또한 핵 변환 자체를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멀쩡하던 재료를 이게 방사성 물질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중성자가 들어와서 내부에 헬륨이라든지 또는 수소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핵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수소나 헬륨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기체 상태가 될 경우에는
이게 수송, 트랜스포트 현상이 일어나서 원래 생겨났던 애들이 이제 서로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 표면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헬륨 버블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표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표면에서 여러분 혹시 화상을 입을 경우에 이 우리 피부 표면에 이제 수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재료에도 이런 헬륨이나 하이드로전 가스들이 모여서 표면에 이렇게 수포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라티스들이 서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게 바삭 깨지기도 하고 또는 파티클이나 히트 와서 때리게 되면 이게 바삭바삭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럼 재료가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자가 재료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중성자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 그런 재료를 개발해서 핵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 이게 또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